작가가 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도 주고 칭찬도 하고 배려도 하고 분위기 한거는 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에 개설되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문예창작학 전공 교수를 맡게 될 박경원입니다. 네,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문예창작 전공은 단순히 글쓰기 연습을 넘어서 실제로 문화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창작자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산이가 작가와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지금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산이가 작가가 처음에 문피아에서 웹소설 작가로 도전을 한다고 했었고 유료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웹소설 작가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웹소설 시장의 가능성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도 웹소설 작가로서의 도전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때부터 웹소설 시장을 공부하게 되고 독자들이 기대하는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웹소설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배우이고 그 중에 한 명 조금 더 인상이 강한 보스를 강단에서에서 일단 놀랐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불러주셔서 사실 감사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로 계속, 그리고 그 중증의 상센터 골든아워 보면,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박경원이라고 마취과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 친구 이름 따가지고 지은 거고, 또 양재원도 경원이하고 항상 노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웹소설 전도사였어요. 경원이한테 제가 그래서 웹소설 써보라 그래서 웹소설 작가가 되고 이제 강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시장은 더 커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천장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바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커지긴 했지만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신규 작가한테는 조금 더 문턱이 올라간 시장은 되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무턱대고 권하진 않고 이제 원래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박경원 교수님, 그분은 옛날부터 원래 글을 좀 썼었습니다. 싸이월드 할 때도 글을 쓰면 되게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권했던 것도 있고 작가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좀 선별해서 권하긴 하는데 자기만의 이야기를 진짜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권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다 떠나서 나만의 세계관 만들고 그 안에 캐릭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가 정말 커다란 즐거움이고, 그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그때는 진짜 약간 짜릿할 정도로 기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제가 권하지만 옛날처럼 막 약간 무턱대고 막 해봐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당장 이야기를 쓰겠다, 당장 어떤 이야기를 써와라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웹소설을 배우는 거니까 웹소설 지금 사이트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나 문피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베스트란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작품을 50화 이상 보면서 아 이거는 재밌네, 이거는 재미없네, 일단 이걸 나눠보고 그 다음에 재밌었으면 이거는 내가 왜 재밌다고 느꼈지?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약간 내가 파악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캐릭터를 만들거나 뭐 나만의 이야기 만드는 건 사실 되게 모호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미를 찾고, 또 때로는 망한 작품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난 이건 진짜 재미가 없다 라고 할 때 이건 왜 재미가 없었을까? 난 여기서 뭐가 걸렸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보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좀 빠지지 않은 함정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죠. 물론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면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나는 왜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지? 어떤 요소에서 내가 이걸 느끼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체계화된 강의를 들을 때 정리가 되고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구나, 이 사람 이러이러한 걸 의도해서 배치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작품 보면서 조금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그냥 그 정도 그걸 해보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예창작학 전공 과정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이론과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단순하게 이론으로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강생분들이 직접적으로 원고를 제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생분들이 만들게 된 양질의 원고 기획서나 각종 컨텐츠의 대본 혹은 원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출판사나 기타 관련 계열사에 이 작품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작가 데뷔나 드라마 작가 데뷔 등등의 어떤 그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드라마나 웹툰, 애니메이션, 웹소설 등등 각종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 컨텐츠에서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사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제가 웹소설을 읽을 때,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그 작품을 즐기는 기준이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가 컨텐츠 창작자를 꿈꾼다면 각 컨텐츠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창작자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더운 날 목도 마르고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잖아요.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뜨거운 쌍화탕 같은 걸 내밀면 그게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마시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인데요. 글쓰기를 보통 우리가 웹소설 작가들이 글 근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육은 많이 활동할수록 힘이 붙고 지구력도 유지가 되는데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한번 쓰다가 점점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한 편씩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동일 시간 대비 글을 쓰는 분량이 늘어나고 또 그 글 안에 담긴 퀄리티가 상승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은 경험인데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제가 학교를 다니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혹은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운동이나 음악, 덕질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내가 컨텐츠에 녹여낼 수 있다면 이것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그것을 좀 귀신같이 캐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이 컨텐츠에 급속도로 빠져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접적인 경험은 쉽게 말하면 인풋입니다. 우리가 웹소설을 도전을 하든 애니메이션을 도전을 하든 우리가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는 초밥집을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풋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습득하고 그 안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결합해서 멋진 창작물을 만드시는 게 주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웹소설 작가로서 9개의 작품을 완결을 쳤습니다. 1년에 한 10권씩 작품을 집필을 한 것 같고요. 또 웹소설을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웹소설 작곡서를 일반 도서로 발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작 웹소설을 토대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웹툰화가 된 작품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슈퍼스타 천대리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드라마 판권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캐스팅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꼽히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슈퍼스타 천대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슈퍼스타 천대리의 소재는 직장인 밴드물입니다. 저는 이 웹소설 시장에 도전하기 전에 이미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잠시 이제 밴드부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직장에 밴드물을 쓴다고 했을 때 경험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집필한 작품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예창작학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강의가 웹소설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웹소설 출판사를 통한 정식적인 작가 데뷔를 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이론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론을 토대로 수강생분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로 투고를 하는 과정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판사에서 그 원고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정식으로 작가 계약 체결을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문피아 등의 수강생분의 원고를 가지고 런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예창작학 전공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문예창작학 전공은 글로 만드는 콘텐츠가 기본 베이스가 될 거예요. 글로 만드는 콘텐츠는 웹소설이 대표적이지만 2차 창작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화 다 가능하고요. 최근에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중증외상센터나 폭군의 셰프 같은 경우에도 다 웹소설 원작 작품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 같은 경우는 웹소설 원작이 작가컴퍼니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런칭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게 될 원고도 다 작가컴퍼니 출판사로 수고가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웹소설 강사로 활동을 한 지 벌써 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출판사랑 정식 계약을 체결한 작가님들이 한 50여 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런칭까지 해서 웹소설 작가로 데뷔를 하신 분들이 올해까지 한 10명 정도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아카데미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제 나름대로는 더 힘을 쏟아부어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창작자로 만들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강생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론을 알려드리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매 주차마다 혹은 매 과정마다 수강생분들이 작성하는 원고를 제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해드린다든지 1:1 피드백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웹소설 혹은 다른 문화 콘텐츠 수업에 비해서 그 부분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 외에 또 제가 인풋의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웹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섭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기준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예창작 전공을 희망하시는 여러분, 본 수업은 사실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작가 데뷔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는 것 플러스 실제로 창작자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원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문예창작 전공에서 만나요.